오늘 여러분과 소통하며 나누고 싶은 이야기, 대박나는 가게는 입구부터 다르다. 한국서비스경영연구소 안성남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방송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식당을 가면 무슨 말을 가장 먼저 들으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듣는 게 QR코드 체크해 주세요 하고는 등을 보이고 안쪽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인사를 하고 자리를 안내하며 충분히 응대를 한 다음 QR 체크 부탁드려요 해도 될 것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저는 QR 체크를 하러 왔는지 밥을 먹으러 왔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박나는 가게는 입구부터 다르다는 것이겠죠. 제가 먼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은 단골 가게가 있으십니까? 저는요, 사무실 근처에 단골 밥집이 있습니다. 저는 그 집을 할머니 밥집이라고 부릅니다. 밖에 간판이 안 보이거든요. 안 보이는 건지 없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상가 2층에 위치하고 있고 인테리어도 고급스럽지 않고 그리 넓지도 않은 약간 허름하기조차 한 2층의 할머니 밥집. 왜 단골이 되었냐고요? 엄마 밥이 그리울 때 또는 외출했다 집으로 돌아와 엄마가 챙겨주신 밥을 먹는 그런 행복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할머니 밥집의 가족은요, 제가 할머니라고 부르는 그 어머니, 또 어머니 친구분, 아들, 며느리 이렇게 네 분입니다. 이 밥집은 갈 때마다 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집입니다. 한 번은 아욱국에 대한 추억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늦은 점심을 먹으러 방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식구들이 점심 손님을 치르고 밥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맛있게 끓여진 아욱국을 상에 올려놓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맛있게 보였든지 저는 조그만 소리로 어머 맛있겠다 했는데 그 할머니께서 아욱국을 한 그릇 떠서 가져다 주시는 거였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아욱국이거든요. 예전에 어머니가 자주 끓여주셨던, 갈 때마다 줄 서서 기다려야 하는 그 가게이기 때문에 저는 피크 시간을 피해서 가니까 이런 맛있는 아욱국도 먹을 수 있고 기다리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이런 가게가 저는 진정한 대박 가게가 아닐까요? 여러분, 저는 오랜 기간 꾸준히 끊이지 않고 줄을 서는, 또 고객에게 이렇게 행복한 마음과 만족감을 주는 단골이 많은 이런 가게가 진정한 대박 가게라고 생각합니다. 대박나는 가게는 어떤 모습일까요? 매출이 아주 많다. 사람이 아주 많다. 또 서비스가 좋다. 매우 친절하다. 리뷰가 매우 좋다. 다 이런 조건을 갖췄다면 대박 가게일까요? 자, 그럼 대박 가게는 어떤 모습인지, 또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대박나는 가게의 성공 조건을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박나는 가게의 전제는 무엇일까요?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은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본질에 충실한 가게이겠죠. 음식적인 맛이 좋아야 하고 미용실은 머리를 잘해야 하고, 또 과일 가게는 맛있는 과일을 팔아야겠죠. 이렇듯 전제가 잘 갖추어졌어요. 이러한 가게들이 다 대박이 날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봐야 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제 강의를 들으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라고 보는데요.
오히려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식당에 들어갔는데 음식 맛이 아주 굉장히 맛이 있는데 음식 맛에 비해 손님이 없다든지 이런 경우, 일단 본질은 충족되었고 또 그 외의 조건, 즉 인테리어, 마케팅, 분위기, 입지, 친절함 등등 우리가 꼭 챙겨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죠. 이 두 가지가 다 충족이 되었다면 대박에 근접한 것이죠. 그러나 이 두 가지가 충족이 되었다 하더라도 창업자 본인의 열정으로 90%는 해결이 되겠지만 내 노력과는 무관한 미지의 세계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 미지의 세계는 100% 중 10% 정도 차지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이 어렵다는 것이죠. 즉, 식당이 음식 맛도 좋고 또 양도 많고 친절하고 입지도 좋고 그런데 손님이 없다. 아마 경험상 한두 군데는 보셨을 것입니다. 즉 모든 걸 다 잘했는데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겠지만 자영업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본인 창업자의 능력, 노력으로 거의 불가능한 영역이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고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 될 때, 또 잘 나갈 때에 예비비 등을 만들어 놓아야 하겠죠. 즉,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잘 되고 있는데 주인이 갑자기 가게를 빼라고 한다든지, 여러분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004년에 일어난 만두 파동을 알고 계십니까? 또 얼마 전 일어난 분당의 마녀김밥 식중독 사건 등이죠. 얼마 전 재조명된 만두 파동의 실상을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경찰이 불량이라고 판단한 만두소와 만두가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언론의 책임 문제로 이어졌죠. 문제는 쓰레기 만두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주변의 다른 만두 가게들도 다 고객들이 찾지 않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되고, 아시다시피 이 사건은 한 만두업체 대표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남기며 극단적 선택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니겠어요? 지금 자영업을 하는 여러분들, 또 자영업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 예비 창업자들께서는 항상 염두에 두고 대비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대박가게 모습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대박가게는 장사가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즉, 앞서 언급한 본질에 충실한 것, 그 외의 요소들도 다 충족시킨 경우가 기본적인 요건이 되겠죠. 손님이 손님을 부르게 하고 길을 지나가다가도 한 번쯤 들어가 보고 싶게 만드는 이러한 가게가 바로 대박 가게가 아닐까요? 그런 가게, 대박 가게를 지금부터 심층 분석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고객에게 항상 좋은 기업, 또 경험을 제공하는 이곳, 홍천 양지말 화로구이. 여러분 중에는 거기 하고 기억을 되살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요. 고추장, 양념, 삼겹살 맛을 못 잊어서 1년에 두세 번씩 꼭 재방문을 하게 되는데요. 줄을 오래 서야 되죠. 이 가게, 이 대박 가게의 키포인트가 무엇인가 알아봤더니 줄을 오래 서서 기다려야 하지만 일단 입장을 하면 바로 상차림이 차려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규모에 비해 직원이 굉장히 많은데 왜일까요? 테이블 근처에 항상 종업원 2명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직원끼리
소형 무전기로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음식이 나오기까지 또 추가 주문 등 굉장히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기다려야 한다면 고객들이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게 되고, 오래 줄을 서서 기다렸는데 들어와서도 또 한참을 기다려야 한다면 고객들이 더 이상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게 되겠죠. 그러고 그 집은 다시 재방문을 안 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안에서까지 오래 기다리게 했다면 이러한 좋은 결과를 장담할 수 없었겠지요. 창업자 사장님이 확고한 신념으로 만들어 놓은 체계적인 시스템인 것이죠. 이게 바로 이 대박 가게의 키포인트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게가 그것만 잘하나 하면 다른 것도 다 좋은 경험을 제공하고 있었죠. 부수적으로 나오는 밑반찬들도 다 맛이 있었고, 또 다양한 메뉴를 준비했었고, 종업원들도 너무 친절하고, 손님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친절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체계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이었죠. 이렇게 되기까지 이 사장님은 직원 관리, 직원 교육을 너무나 잘 시켜 놓으신 것이고요. 또 여기에 한번 입사한 직원들은 이직률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것이 또 가게의 성패를 좌우하는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잘 되는 가게는 입구부터 다르다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반대로 홍천의 명소 손꼽는 대박 가게를 사례를 설명을 해드렸고, 추억의 여행지에서 접할 수 있는 이러한 그 좋은 추억을 제공하는 이러한 가게를 우리는 마음속으로 생각해 두었고, 또 머릿속에 담아 두었다가 가족 여행을 간다든지 이럴 때 꼭 들리곤 하겠지요. 그러면 잘 안 되는 반대로 쪽박 가게는 입구부터 또 다르겠죠. 잠깐 그 쪽박 가게를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 경험을 한 일인데요. 지인 한 분하고 땡땡 쿠치나라는 그 프랜차이즈를 밥을 먹으러 간 적이 있습니다. 밖에서 봤을 때 너무나 인테리어랑 또 분위기도 좋고, 와인 한잔 하면 딱 좋겠구나 하는 그런 그 느낌도 받았고, 일단은 음식 맛도 너무 좋을 거다 하는 기대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 종업원이 한 분이 나와서 우물우물 QR 체크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는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정확하게 그 말을 듣지는 못했지만 눈치로 대충 알아차릴 수 있었죠. 그래서 QR 체크를 하고 이렇게 자리를 한 자리 차지하고 앉았습니다. 그런데 주문을 받으러 온 그 종업원은 입구에서부터도 전혀 웃지를 않고, 또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하게 말을 하지 않았었고, 또 대답을 잘 안 하는 그런 종업원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밥을 먹으면서도 이렇게 또 이제 뭐 콜라도 주문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콜라를 얼음을 빼고 그냥 갖다 주세요,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대답 없이 그냥 돌아서서 가서 준비를 해가지고 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저희끼리 그 테이블에 앉아서 음식을 먹었는데, 음식이 나와서 피자하고 스파게티를 하나 시켜서 나와서 먹기 시작을 했는데, 음식 맛이 대박 맛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희는 조금 배가 고프던 차에 정신없이 이제 먹고 나서 그 종업원의 불친절함이라든가 고객 응대를 잘 못하는 거, 이거는 조금 잠깐 잊어버렸었죠. 그래서 저희끼리
귓속말로 주고받은 이야기가 음식 맛이 너무 맛있으니까 그냥 용서해 주자고 그렇게 웃으면서 귓속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가게는 또 우리가 재방문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미지수일 것입니다. 정말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음식 맛 때문에 찾는 손님이 계시겠지만 이러한 그 레스토랑은 어떤 고객을 맞이하는 어떤 친절함이라든가 고객이 방문하는 기대치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가게는 고객의 기대치에 너무나 많이 못 미친 그런 고객 응대를 하고 있었죠. 그것이 바로 그 경영에 있어서 직원 교육을 어떻게 보면 좀 잘못시킨 그런 부분으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대박나는 가게의 모습을 소개해 드렸고요. 그러면 고객 관리가 왜 중요한가? 직전에 제가 사례로 말씀드린 부분에서도 여러분들은 아마 캐치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고객이 그 소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구매하는 이유, 또 방문하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전처럼 필요와 가격만으로 선택했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죠. 이제는 고객의 자신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 과감하게 지갑을 연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다음 차례는요. 고객한테 늘 행복과 만족을 주면서 늘 자주 찾게 만드는 그러한 대박집을 사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산의 할머니집, 소머리 설렁탕집입니다. 8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백년가게로 소개되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4대인 그 대표님과 그의 아들이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더 많은 손님을 받기 위해서 메뉴를 다양화하거나 자리를 옮길 생각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왜냐고요? 가게를 잊지 않고 찾아주는 동네 주민들을 생각하는 마음이죠. 대신 번거로울지라도 전통 방식 그대로 음식을 만들고 오랜 전통에서 나오는 가게의 정체성을 소중히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가게가 진정 손님에게 행복감과 만족을 주는 그런 대박 가게가 아닐까요?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항상 그곳에 가면 거기에 있는 곳, 그런 가게가 되고 싶다고 합니다. 오래전에 오셨다가도 그 집이 참 좋았는데 하며 다시 찾으면 그 자리에 있는 가게, 그렇게 남고 싶다고 말씀을 하곤 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 대박 가게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예전에 그 대대로 물려오는 그 정체성을 지키면서 꾸준히 고객한테 행복을 전달하고 만족을 전달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시는 이러한 대박 가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방문을 했을 때 정말 만족하고 행복감을 가득 안고 돌아오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행복을 전달하면서 업장을 잘 경영하고 계시는 미용실의 특별한 사례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고객이 일주일 전부터 예약해야 시술이 가능한 대박난 미용실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분당의 어떤 중심가에 미용실이 새로 생겼습니다. 이 원장님은 서울에서 유명 헤어 살롱의 헤어 디자이너로 있었고 점장도 지낸 오랜 경력의 소유자였습니다. 헤어샵의 매니저로 지내면서 단골 고객이 늘었기에 창업을 하게 되었죠. 개업 이벤트 선물을 준비했고 또 홍보물 제작을 배포했고 방문 고객에게 진심을 담아서 세심한 서비스를 하고 뛰어난 미용 기술로 실력을 발휘하면서
언젠가는 입소문이 날 것이라 믿었지만 앞불사 예상과는 다르게 미용실에 손님이 오지 않고 수입은 월급을 받는 근로자였을 때보다도 훨씬 못한 결과가 오고 말았습니다. 고심 끝에 그 원장님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연구소를 찾아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미용실 개점 후 몇 달 동안 고전했던 이유는 기술이나 서비스 또는 가게의 위치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죠. 다만 뭐였을까요? 경쟁력이 없는 노출 방법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효과가 있었지만 현대에 최적화되지 않은 마케팅 방법이 그것이죠. 효과적인 마케팅을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 가이드를 제시했고 누구라도 쉽게 점포를 찾아올 수 있도록 매장 정보를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등록을 하고 지도 검색에 노출이 되도록 했고 온라인을 통해서 전화 연결과 예약이 가능하도록 연결고리를 만들었고 그 훌륭하신 미용실 원장님의 경영 철학과 경력, 미용실 내 외부의 인테리어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죠. 그것이 바로 고객들의 시술 전후 사진과 후기들입니다. 고객은 미용실에 대한 정보 제공 서비스가 있을 때 편안하게 소통을 하는 것이죠. 작은 변화이지만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홍보물, 제작 비용도 매출에 효과도 없이 쓰던 그런 비용을 고객 시술에 사용하는 제품의 품질을 높이는데 재투자하였고 그 결과는 고객 만족과 행복으로 이어져 발길이 끊이지 않는 대박 미용실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고객과 원활한 소통을 하며 행복감과 만족을 경험한 고객들은 이 미용실을 신뢰하고 끊임없이 재방문으로 이어지게 하고 일주일 전부터 예약을 해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대박으로 이어지겠죠. 그럼 여기서 한번 우리가 고객 관리의 중요성 두 번째로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가게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것이죠. 뭘까요? 차별화할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요즘은 제품의 성능 다 비슷해요. 그렇죠? 그리고 음식점을 방문했을 때 음식은 기본적으로 다 맛있고 비슷합니다. 그러나 왜 그럴까요? 잘 되면 모두 따라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특별한 고객 관리만이 차이를 만드는 것이죠. 어떻게 고객 관리를 해야 되느냐. 그 차이를 차별화 전략을 잘 활용해서 대박이 난 미용실을 하나 더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이 가게는 입구부터 다르죠. 네이밍부터. 가게 이름이 도시남자입니다. 여러분 어떤 걸 연상할 수 있을까요? 이 이름을 봤을 때 남성 전용 미용실입니다. 말 그대로 바버숍, 이발소 개념이 아닌 남성 전용 미용실. 메뉴도 펌, 염색, 커트, 클리닉. 여성들이 케어받는 그 메뉴가 다 갖춰져 있었습니다. 이 가게에 그 대박나게 한 그 차이나는 차별화 전략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아이템 선정이었죠. 남들이 생각을 할 수 없는, 그렇죠? 남성만 출입하는 그런 미용실. 여러분들, 쉽게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미용실을 오픈한다. 이랬을 때, 남성만 차별해서 받는다. 이랬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지만 이 원장님은 기존의 일반화된 미용실을 20년이나 운영했던 경력을 갖고 계신 그러한 경력이 아주 많은 원장님이셨고요. 그 다음에 대박나는 그 차별화 시킨 게 아이템에서 차별화를 시켰고 또 입지도 그 오피스 상권을 선정을 했죠.
그래서 그 오피스 건물이 그 IT 분야의 그 오피스맨들이 많이 입주해 있는 그러한 그 오피스 건물 1층에 입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어떤 남다른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그런 그 차별화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1층에 다른 미용실이 없는가?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 옆에 바로 일반적인 어떤 그런 미용실이 굉장히 크게 더 인테리어도 멋지게 그렇게 해놓은 미용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그 가게에는 손님이 많이 가지를 않고 이 작은 평수의 이 그 도시 남자 이 가게만 손님이 예약을 하지 않으면 한참 기다려야 되는 그러한 대박을 낸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차별화된 전략이 뭔가 하면 고객에게 사은품을 증정을 하는데 시술 10번째에 증정을 하는 그 사은품을 이 원장님은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어떤 걸 만들까 굉장히 고심을 한 끝에 치약 칫솔 세트를 만드는 거죠. 여행용.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는데요.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여기에 방문하는 고객이 거의 90% 이상이 그 출장을 자주 가는 그러한 오피스맨들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착안해서 이 원장님은 사은품, 증정품을 치약 칫솔 여행용 세트로 준비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오피스의 고객들은 어떻게 하나 하면 출장을 가기 전에 이 업장에 와서 머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치약 칫솔 증정품을 받아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고요. 굉장히 고객 만족도가 높아지게 된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이 고객들이 또 구전을 퍼뜨려서 고객들이 줄을 잇게 되는 것이겠죠. 또 차이나는 가게에 하나만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가게의 정체는 올해 1월 문을 연 내추럴 와인바 하리하리. 캄캄한 거리를 밝히는 가게 내부 불빛 자체가 간판이라고 생각해서 외벽을 통유리로 만들고 대신 간판을 달지 않았다고 합니다. 간판이 없으니 오히려 고객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인터넷으로 검색을 한 뒤 더 많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차별화된 전략으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요즘은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간판 없는 가게가 또 추세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간판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조금 반갑지 않은 소식이긴 하겠지만은요. 그렇지만 이러한 반짝하는 이벤트는 그렇게 꾸준하게 오래 간다고는 장담할 수 없는 것이겠죠. 그러면 고객 관리의 중요성 세 번째로 중요한 게 뭘까요? 데이터 분석 방법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만약 고객 개개인의 구매 정보를 분석할 수 있다면 고객 관리를 통해 최적의 고객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고객 관리라는 것은 고객에게 좋은 경험을 제공해 재방문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겠죠. 고객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세분화시키고 손님이 많을 때 이것도 저녁에 장사가 잘 되는 집이 있고 또 낮에 장사가 잘 되는 집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팔아서 대박이 안 난다면 두 타임으로 아이템을 조금 바꾸는 방법도 있겠죠. 고객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객의 니즈가 무엇인지, 고객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절대적으로 고객 중심으로 바뀌어야 이 페이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고객 관리의 틀, 별 5개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박 가게, 이러한 결과를 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고객 경험의 종류에는 제품으로 우리가 기능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고, 제품으로 직접 여러 가지 기능이라든가 아니면 성능을 만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서비스도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단계라고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대화나 어쨌든 모든 것이 고객하고의 상호작용을 우리는 꼼꼼히 체크해 보아야 하겠죠. 이렇게 해서 고객 인식으로 전송을 한다면 고객이 총체적인 경험을 할 수 있게, 만족한 경험으로 형성된 인식을 할 수 있게끔, 아, 참, 그 집은 너무 만족하고 너무나 행복했어, 이러한 좋은 기억을 갖게끔 각인시킨다면 어떨까요? 여기에 새로운 고객을 확보할 수 있고, 또 신규 고객을 확충할 수 있고, 또 재구매로 이어질 수 있고, 고정 고객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러한 좋은 결과가 나오겠죠. 현대의 마케팅은 고객과의 지속적인 소통이 핵심이 되어 어떻게 하면 고객에게 행복감과 만족감을 주는 경험을 제공하느냐일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대박나는 가게는 입구부터 다르다 시작해서 여러분과 함께 소통을 한 내용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자, 대박나는 가게의 모습. 아까 제가 사례로 설명을 드렸던 그러한 가게. 그죠? 꼼꼼히 고객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또 고객한테 어떻게 하면 최상의 서비스를 해서 고객이 충분히 행복하게 또 만족한 마음을 가슴 가득 안고 돌아가실 수 있는지, 그거를 우리는 꼼꼼히 체크해서 고객한테 전달을 한다면 대박으로 가는 길로 들어설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대박으로 가는 그 가게의 사례를 하나 좀 더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주 가는 피부관리실인데요. 거기에 원장님은 어떻게 고객을 맞이할 준비를 하느냐 하면, 고객이 입구에서부터, 입장하면서부터 고객의 동선을 잘 살펴라. 그리고 입구에서 입장을 한 상태에서는 또 고객한테 만족한 서비스를 줄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원장님의 고객을 맞이하는 그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 그거를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대박나는 가게는 입구부터 다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연결해서 이 업장에 손님이 들어올 때 어떻게 준비를 하는지 대박이 난 피부 미용 관리실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원장님은 아침에 출근을 하면 직원들하고 회의를 진행을 합니다. 한 5분, 10분.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준비를 해서 회의를 진행하면서 어떻게 하나 하면 그 고객 차트를 다 가져오게 하죠. 그래서 오늘 예약된 고객님들의 어떤 상황을 꼼꼼히 체크하고, 이 고객은 어떻게 들어가야 되고 또 누가 들어가고, 이런 거를 회의를 통해서 직원들하고 소통하면서 진행을 하게 되겠죠. 그랬을 때 왜냐하면 이 고객에 대한 어떠한 하나라도 놓치지 않겠다는 그러한 마음의 준비를 하시겠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청소도 고객이, 피부 미용실은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가나요? 주로 정말 나 오늘 피부관리실 가서 편안하게 쉬고 싶어, 이런 마음으로 많이 가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그 가운이라든가 준비되어 있는 위생 상태라든가 이런 것이 깨끗하지 않으면 우리는 만족하지가 않겠죠. 입구부터. 그래서 그 원장님은 이게 매뉴얼화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픈 준비할 때 그것을 제일 먼저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화장품의 어떤 진열 상태라든가 고객을 맞이할 수 있는 최상의 어떤 그 쾌적한 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이렇게 많이 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3분 전, 오픈 3분 전, 10시에 오픈을 한다 그러면 그 가게 현관문 앞에서 직원들을 이렇게 세워놓고 인사를 하게 합니다. 크게 외치겠죠.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러한 그 직원 교육의 시스템이 매뉴얼로 정말 잘 만들어진 그런 가게가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경험을 하고 와, 우리 이 자영업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비한다면 손님 맞이에 한 점 빠짐없이 철저하게 준비를 한다면 누구나 다 대박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의 그 강의를 다시 한번 되짚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 현대의 마케팅은 고객과의 지속적인 소통이 핵심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고객에게 행복감과 만족감을 주는 고객 경험을 제공하느냐일 것입니다. 그래서 2부에서는 이 부분을 좀 더 심층 분석해서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고객 대박으로 이끄는 고객 경험에 대해 심층 분석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뵙기로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